그죠? 네, 사이 이제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올 수 있도록. 평일 그대로요. 평일 그대로입니다. 그럼 시간표 얘기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화목에 이제 고난도 집중훈련이라는 교재로 수원 수투를 진행할 거고, 거기는 좀 빡센 문제만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빡센 문제 풀 수 없으니까 수능 완성으로 이제 기본 문제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수능 완성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풀리고 빡센 것들은 이제 우리 교재로 풀고, 이렇게 하는 구성이 화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중반쯤 가면은 이제 또 모의고사를 9월 기점으로, 9월 전에는 뭐 9월 대비용으로 모의고사 풀겠지만 9월이 끝나면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파이널 과정에는 매주 모의고사 볼 거기 때문에 보통 주 2회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큰 커리어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토요일은 이제 요 수업 때 일단 여러분 교재가 봤지만 그죠? 수능 유형 분석 미적 분야 교재는 수원 수트에서 이미 해봤다시피 그죠? 뭐 개념이 한 30,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기출 쪽 위주로 한 70 정도 구성된 수능 유형 정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내신을 하면서 이 미분부터 이제 적분 마무리까지는 그래도 기본기가 다 잘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과제가 먼저 나가고 내신 때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죠? 거기에 이제 풀이하면서 필요한 뭐 수능적인 이야기는 할 거고 알겠죠? 그리고 앞부분은 까먹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기본 얘기는 기억나겠지만 수요일 극한은 오늘 같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양쪽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 1회 수업으로 미적분을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내신한 것들은 내신 공부한 거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좀 풀이하면서 풀이 잡으면서 진도를 빼고 알겠죠? 앞부분에는 중간고사 범위니까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네, 숙제를 잘해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 숙제 용부터 풀이를 좀 하고 그리고 앞에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문제가 안 나와요. 잠깐만요. 가시죠,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 숙제형 문제부터 점검을 좀 해서 그쪽 부분 좀 잡아놓고 이제 앞으로 갈게요. 미분 시작부터 쌤이 이제 좀 숙제를 풀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잘 풀어오신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수능형 그냥 특이한 거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것들만 풀이를 잡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질문 풀은 친구들. 아까 그 태훈이 답 이상하다는 거. 189번. 189번. 오케이. 그 전에는 질문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없죠? 네, 일반 그냥 미분 문제죠. 189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로피탈 문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189번입니다. x분의 ln 2x승 더하기 2의 2x승 더하기 쭉 가서 2의 nx승 마이너스 n은 n으로 분리시키는 게 맞다. 10이 되기 위한 그죠? n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죠. 있습니까? 네, 쌤 일부러 ln n분의 이 덩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여기 nx까지. 됐습니까? 그렇죠? 이 질문인 거죠. 자, 분모 대입은 0이고요. 분자 대입은 여기 n개니까 ln n 마이너스 ln n이니까 0이 되겠죠. 무한소니까 로피탈로 갈게요. 미분계수 정의로 가도 됩니다. 로피탈 치면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죠. 2x승 더하기 2x승 더하기 쭉 가서 2의 nx승까지 합분의 1을 쓰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 그죠? 안에 거 미분하면요? 얘 미분하면 2x승 더하기 2의 2x승 더하기 3 2의 3x승 이렇게 되죠. 플러스 쭉 가서요. n 2의 nx승이 됩니다. 여기 로피탈 쓴 결과죠. 그렇죠? x 0을 넣어버리면 분모는 이거 따로 쓸게 그냥 분모는 0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1을 n개 더했으니까 n분의 1일 것이고 n분의 1 곱하기 여기 0을 넣어버리면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그죠? n까지 하면 되겠죠? 1부터 n까지 하면 2분의 n 플러스 1 되겠죠? 요게 10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n이 날아가고요. 2 곱하면 n 플러스 1이 20이니까 n이 19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산에서 미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쌤 설명 이제 196번으로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해요. 196번과 197번 조금만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196번도 이제 또 로피탈 문제죠. 미분법 계산 문제입니다. 체크해 볼게요. 196번입니다. 보시죠. 지우고요. fx가 ln 2분의 2의 x승이라고 나와 있고요. fx는 ln 2분의 2의 x승이 나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뭐 g2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요. 가를 보시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0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무한소는 무한소 로피탈 때리면 혹은 미분계 정리하면 쌤 로피탈 쓸게요. H 0으로 갈 때 1분의 위에 까면요 4G'이 2 플러스 4H가 되겠습니다. 0 넣어버리면 4, G'2가 8이다. 가에서 주는 건 G'2가 2라는 거 하나 줬네요. 이거 하나 챙겨놓고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fgx를 그죠? 미분해서 2를 x에 2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10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쵸? 말로 쓰시면 애매하니까 미분을 해보면 미분하면요 합성함수 미분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냅두고 안에 가운데 미분 여기 2를 집어넣어버리면 2가 되겠죠. 얘가 1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때 G'가 2인 걸 줬으니까 넣어버리면 F' G2가 5다라는 거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G2를 구하는 문제니까 G2 구하려면 뭐지? 저거 미분 때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분하면 F'는요 ln 2분의 1은 상수니까 냅두 곱하기 얘 미분하면요 그대로 한번 쓰고 ln 2가 곱해지겠죠. 깔끔해지네요. 그렇죠? 도함수는 2의 x승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G2를 넣으면 5가 돼라는 거니까 G2를 뭐 간단하게 뭐 A라 가정한다면 되겠죠? 2의 A승이 5야 이 소리죠. 그래서 A는 로그 2의 5가 되겠다. 뭐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되겠죠. 연습 안 했어요? 답이 이상해요. 답이 이상해요? 이거 답이 이상하구나. 맞다. 네. 그래요. 답이 이상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교재 답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별거 없는 문제네요. 197로 가고 있습니다. 197번 오시죠. 요게 이제 그 예전에 계셨던 좀 빡센 문제인데 알겠죠? 이 풀다 보면 이제 그 머리가 아픈 문제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서 이게 이제 극한에 대한 어떤 처리 능력이 얼마나 단단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훈련시켜주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죠? 예전 평가원에 나왔던 이제 이런 극한을 다루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빡센 버전의 문제 패턴이다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에서 있는 4차 함수 fx에서 라지 fx가 ln 절대값 fx 돼. 그리고 이제 이건 4차 함수, 4차 함수. 그럼 gx는요, 라지 gx는 ln 절대값 gx sin x 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음 극한들을 통해서 fx랑 gx를 찾아봐라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극한 상태를 보시면 봐봐. 거기 보시면 이제 라지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부터 해놓을게요. 라지 f 프라임 x는 fx분의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요. 라지 g 프라임 x는 gx분의 sin x 분의 곱미분이죠. g 프라임 x sin x 더하기 gx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챙겨놓고 자 왼쪽 식부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래 요거 fx분의 x 마이너스 fx는 얘가 그렇죠? 3이다.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죠. 그지? 자, 얘부터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봐봐. 자, 들어보시면 일단 분자에 대입한 게 0이니까 이런 답이 나오려면 분모에 대입한 첫 번째 f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0분의 0분이니까 아무래도 로피탈 쓰면 되겠죠. 로피탈 때려보면 리미트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할 때 분모 미분 f'x분의 분자 미분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fx입니다. 이거 맞추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진다 치면
f'x분의 f'x 남는데 이게 지금 1, 1 대입해버리면 이게 약분되면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1이 아니라 결과가 3인 거니까 이런 상황도 수투에서 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0분의 0 거라는 소린 거죠. 알겠죠? 봐봐. 로피탈을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뭐라 얘기해? 얘는 0이 될 것이고 f'1분의 f'1인데 f'1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이 답이 1 나와야 돼. 그죠? 근데 답이 3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얘도 무한소라는 거죠. 그럼 무한소는 약분되고 나서 남는 것들을 대입해서 3이 나왔겠지.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게 f'1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도 무한소는 무한소니까 로피탈을 때릴 수 있으나 그러면 식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약간 정리 좀 하시죠. 리미트 x 1로 갈 때 요거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분리해버리면 1 더하기 f'(x) 분의 x 마이너스 1 fx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야 다루기가 편할 거예요. 그냥 밀고 가도 뭐 힌트 나오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1 더하기 얘가 3이라는 건 이 결과가 2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걸로 한번 잡고 들어가야 다음이 좀 쉽겠죠. 오케이? 다시 또 분모 대입한 게 0이고 분자가 0이니까 로피탈 쓸 수 있겠네. 그치? 로피탈 한번 때려버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두 번 미분한 놈 분의 요거 곱미분하면요 f 아직 x가 남아있는 거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f 잠깐만요. 프라임을 안 썼구나. 그죠? 아닌데? 잠시만 있어. 그렇지. 더블 프라임이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선생님 미분 잘못했네.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뭐 아까 얘기 똑같으니까 그냥 밀고 가면 되고 여기가 더블 프라임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더블 프라임.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상황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리하면 1 넘겼고 2가 됐을 것이고 얘가 2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됐어요? 밀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분모 대입한 게 0이었고 분자도 0이기 때문에 로피탈 한번 때려주시면 뭐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한 번 더 까면 그냥 3이나 쓸게요. 3번 미분하면 4차를 3번 미분하면 3차, 2차, 1차, 1차가 남긴 하겠네.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상수항 아니네요. 이 상태에서 이 결과가 2라는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그쵸? 확인 들어가면 얘도 봐봐. 1을 집어넣어 버렸어. 1 이거 뭔지 모르고요. 여기는 0이야. 그러면 이계도함수 1을 대입한 게 0이어야지 또 이런 이상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또 1 나와야지. 2가 아니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계도함수가 또 0이란 얘기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또 분리해서 넘기면 또 1 될 것이고 그걸 또 로피탈 때리면 그냥 1이 맞는 게 나와버릴 거야. 더 이상 힌트는 안 나올 겁니다. 이 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지는 건 이게 다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또 그러면 로피탈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로피탈을 그냥 때리지 마시고 똑같이 분리해서 1 넘겨버리고 남은 게 또 무한소면 무한소니까 로피탈 때리는데 그 결과가 그냥 1 나와 그냥. 알겠죠? 그래서 1은 1이다. 더 이상 힌트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fx가 f1이 0이고 f'1이 0이고 이계도함수도 1이 0이라는 건요. 이거는 세제곱이 있다는 소리야. 세 번을 미분 때려도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이 fx의 모양이 세고창에서 1이니까 x-1의 3승이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항이 하나 더 있겠죠. 4차식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은 저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세 번 미분한 게 다 0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게 세 개가 붙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식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챙겨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 식이 이게 너무 더럽기 때문에 리미트 x 0을 할 때 이 g'(x) f'x의 이제 극한의 결과가 4분의 1인 걸 갖고 이제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치고 들어가면 일단은 요 놈부터 정리 좀 할게요. 요 놈은 이제 식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요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확실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f'x 정리 좀 합시다. 미분 때려버리면 3의 x-1의 제곱 x 플러스 a가 되고요.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4가 되겠죠. 인수분해 하고 정리하면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4x구나. 4x. 그죠? 3x 더하기 3a가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도함수 위에 쓸게요. 도함수가 4 x 플러스 3a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1 더하기 3a
x 마이너스 1 제곱 들어오죠. 4x 더하기 3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fx분의 얘가 되면 그죠? 라지 fx는 f'x는 정리 가능하죠. 이 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이게 두 개가 날아갈 거니까 한 개 남겠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분의 4x 더하기 3a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는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라지 f'x부터 좀 간소화시키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적용을 하면 이 식이 좀 길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가보면 적용 리미트 x 0을 할 때 얘를 내려서 쓸게요. 그냥 여기 있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분의 4x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곱하기 g'x를 뒤집었으니까 뒤집어서 g'x sin x 더하기 gx 코사인 x 분의 gx sin x 이 결과가 4분의 1이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뭐 gx에 대한 정보라든지 a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돼야 얘가 말하는 f3과 g3이 판단되겠죠. 그렇죠? 자, 집어넣어 보면 봐봐. 자, 극한 문제니까 0을 넣어보죠. 0 얘는 뭐 0 처리 필요 없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식을 다르게 짜린다면 얘가 지금 봐봐. 요거 곱하기 요 곱하기 얘 곱이잖아 어차피. 그죠? 곱으로 연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는 0이 되는 놈이 아니잖아. 그쵸? 이거는 미리 풀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0을 집어넣어서 얘를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지. 이런 상관없단 소리야. 이랬어요? 왜냐면 함수가 둘의 함수 곱이 있을 때 얘가 극한 존재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게 수트에서 배운 건데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을 하면 얘 두 곱한 건 그냥 얘 알파 베타 아니야. 그죠? 얘를 먼저 극한을 처리한 후에 얘를 계산하나. 그래서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곱함수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알겠죠? 이게 덧셈 뺄셈은 각각의 존재가 확실해야지만 쓰는 거지만 알겠죠? 그 곱셈일 때는 아예 빼버려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끌고 가기 좀 애매하면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돼요. 그럼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이제 꼼꼼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봐봐. 일단 g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에 0 되는 게 있어 일단. 그쵸? 요것도 가로로 곱셈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얘는 그 극한을 날리지 못한 거는 0을 넣었을 때 3a 마이너스 1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건드리면 안 되겠죠. 알겠죠? 0이 되는 건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지. 뭔가 연산에 도움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무진아? 봐봐. 0을 집어넣으면 얘도 뭐 a가 0일 수도 있는데 뭐 아직은 모르니까. 잠깐 냅두면요. 여기도 넣어버리면 얘는 0이고 얘는 뭐 집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지 됐건 분자에는 0 되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분모는 0 되는 게 있어야 돼. 0 되는 후보가 요놈 아니면 그죠? 요놈이에요. 여기 0이니까 요놈이에요. 얘는 1이잖아 어차피. 그쵸? 그럼 지금 sin x에 0을 넣은 게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돼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a가 0이거나 g빵이 0이 됩니다 라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봐봐. 자 이제 치고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 a가 만약에 0이라면 알겠죠? 들어보면 얘 0인 거니까 10을 써버리면요 x분의 4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1도 뭐 0 넣으면 마이너스 1 빼버리면 됩니다. 플러스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x가 남아있는 건 x분의 sin x가 날아가겠죠 1로. 알겠습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 a가 0이라면 얘는 a가 0도 사라지고 0을 된 마이너스 1은 또 빼버리면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 x 남는 건 sign과 약분 처리해버려서 결국 남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g'x sin x gx는 3차입니다. 더하기 gx 코사인 x 분의 gx가 4분의 1이란 얘기야. 왜? 이 마이너스 아까 나온 게 플러스 바꿨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gx를 잡아내면 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gx를 잡아내려면 잘 봐봐. x가 0으로 가니까 이 분모에 대입을 했을 때 얘가 0, 얘는 1. gx분의 gx가 남네, 그죠? 그러면 0을 넣으면 g빵분의 g빵인데 아까 그 상황 똑같은 거야.
집방분의 집방이 0이 아니라면 이거 1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집방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A가 0일 때 봐봐. 여기 0 넘으면 사라지고 0 넣으면 1 되고 집방분의 집방인데 그럼 집방이 만약 0이 아니면 약분돼서 답이 1 돼야지. 1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가 된 거야? G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첫 번째 G빵이 빵이게 나와버리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G빵이 빵이라면 로피타를 때릴 수 있는데요. 이걸 로피타를 때리는 것보다 이런 결과를 얻는 게 낫잖아. 리미트 x가 0을 할 때 잘 봐. gx 나눠버릴게요. 로피타를 쳐도 됩니다. 알겠죠? 식이 간당이 좀 길어질 뿐인 거지 풀이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 쭉 밀고 가면 되는데 이걸 로피타 치 짜증나니까 알겠죠? 식을 정리하면 gx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gx분의 잘 보아봐. gx분의 어떻게 됩니까? 야! g 프라임 x sin x 그죠? 더하기 코사인 x 분의 1이 4분의 1이 나와야 돼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봐 x가 0을 하면 얘는 1이야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나마 가장 간결한 식을 잡아내야 이제 그걸로 할 거 아니야 이걸 치는 건 좀 무리가 되니까 근데 이걸 치고 나가도 답은 잘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로피타를 계속 팍팍팍 치면서 그 식을 다루면 구성은 됩니다. 알겠죠? 다만 그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진아 잘 보아라. 얘에 대한 극한만 잡아낼게요. 그러면 이 1번 상황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gx분의 g'x 곱하기 sin x가 3이 나와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밀고 와보죠. 얘가 3이 나오려면 갑니다. g빵이 빵인 건 나와 있고 그렇죠? 얘가 빵이 나왔잖아 그렇지? 또 로피타 할 때 여기서는 리미트 x가 0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봐봐 극한을 처리할 때 이게 sin x는 x가 0을 할 때 sin x는요 x로 바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식을 풀 때 gx분의 x g'x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알겠죠? 요거는 그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다시피 알겠죠? 근데 일단 그냥 살릴게요 로피타 때려보면 g'x분의 아주 식이 길어지죠 콤비분 더블 프라임 sin x 더하기 g 프라임 x 코사인 x 다 3이 나와야 돼 그죠? 내일하겠습니다 g 프라임 빵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0 되고요 1 되고요 g 프라임 빵분의 g 프라임 빵이야 그럼 또 1 돼야 돼 그죠? g 프라임 빵이 0이 아니라면 얘는 1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g 프라임 빵이 0이 아니면 1인데 3이 되니까 그죠? g 프라임 빵이 빵이라는 거야. 지금 같은 형식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건데 gx가 더 빡센 식을 준 거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g 프라임 빵이 g 프라임 빵도 자 하나 잡았고 g 프라임 빵도 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를 정리를 들어가 봐봐. 얘도 분리를 하면 이쪽을 분리하면 봐봐. 얘가 사라질 것이 코사인만 남아서 1이잖아. 그쵸? 결국 이쪽 남는 게 2가 돼야 돼. 됐어요? 같은 방식이에요. 계속 같은 반복이에요. x 0을 할 때. g 프라임 x분의 더블 프라임 x sin x가 또 이번에 2가 돼야 돼. 여기 1이 넘어갔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또 같은 패턴인 거야. 또 로피타를 때려버리면요. 더블 프라임에 뭐 3번 미분다 치죠. 3으로 쓸게요. x sin x 더블 프라임에 코사인 x에 대한 결과 2인 건데 오케이? 얘 또한 마찬가지 봐봐. 0 넣고 0 넣어버리면 얘는 0 사라지니까 또 0 되면 또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빵분의 g 더블 프라임 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또 2야. 알겠죠? 그 말은 또 두 번 미분한 이 자식에 0을 넣는 게 또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쳐서 똑같은 진행 반복하면요. 얘가 1밖에 안 남으니까 걔는 또 1 나와. 또 끝나는 거야. 아까 fx처럼 알겠죠? 결국 여기서 답이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a가 0이 되면 g빵도 빵이고 g'빵도 빵이고 더블 프라임도 빵이니까 결론적으로 gx가 3차죠. 최고차수 1이 x 3승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a가 빵이 됐으니까 a가 빵이면 아까 구한 fx 어디 있어? fx 뭐 여기 있네. fx는 그렇죠. x-1의 3승이 있고 a가 빵이면 여기 x가 붙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fx는 얘고 gx는 얘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진행에서 힌트를 뽑아내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뭐냐 식에 대한 구성을 잘 잡아서 잘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식이 나오는 거고 사실 지금은 좀 재수가 따라서 A가 0인 곳을 치고 왔더니 답까지 나와버렸는데 원래는 이제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닌 경우도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A가 0이 아닌 경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면 집방이 빵인 거잖아. 그쵸? 집방이 빵이라면은 이렇게 막 풀려가지고 결국 A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같은 식이라서 결국.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A가 0이 아닐 때 선생님 집방이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A가 0인 케이스를 풀었을 때 이미 집방 빵이야. 알겠죠? 그래서 A가 0일 때 집방이 빵이었는데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집방이 빵인 걸로 풀이를 밀고 가잖아? 그러면 A가 0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답인 거예요. 알겠죠? 풀이하는 접근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하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이 뒤에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먼저 온 친구들은 A가 0이 아닌 걸로 쌤 먼저 갔습니다라는 친구들은 그 A가 0이 아니게 되는 걸 가정으로 하면 이 4분의 1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로 넘어와서 if를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확인하는 과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게 fx에 했던 그 방식. 이걸 한 번에서 뭐 로피탈을 쳐가지고 도함수의 식을 정리할 때 그게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자체가 다시 무한수분의 무한수의 반복이구나 라는 걸 계속적으로 잡아내는 문제였던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복습을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죠. 가시죠. 그 다음 숙제 문제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군요. 선생님이 어디까지 풀어줬지? 역함 전까지구나. 204번까지. 그죠? 204번인가요 지금? 3번. 네, 203번 보시죠. 203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그쵸.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좀 잘 놓칠 만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보죠. 이건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던져줍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203번입니다. 어차피 뭐 계산 문제긴 해요. 203번 보시면 A, B, K에 대하여 두 점 얘와 얘가 곡선 위에 있다 라는 건 대입하는 얘기죠. 그렇죠? 대입을 하시면 혹시 식 어떻게 나오는지 적혀 있어요? 이 A라는 점이 A, A 플러스 K니까 그 곡선이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입해서 정리한 식 혹시 있습니까? 거기 뭐 자기 풀이 보여줘요? 뭐야? A 제곱 여기 불러주세요. 저는 지금 그 식을 몇 번 쳤어요. 고쳤어? 혹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대입할게요. 네, 자, 사람이 편한 사람은 안 되지. A 플러스 K 두 개. A 플러스 K. 어차피 연립할 필이니까 10원 넘길게요. 이거입니다. 그렇죠? 전개야 그냥. 전개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이네요. 잠깐만 있어. 나 지금 썼나? 제곱이 없구나.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여기 플러스 2A 제곱 A 제곱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1창 전개한 거야 그냥 1창 마이너스 2AK 그 다음에 여기 1창 2AK 4AK 플러스 4AK 2AK 남겠다. 2AK 플러스 2AK 그 다음에 상수합 여기는 AK가 다 있고요. 여기 2K 제곱 마이너스 10 전개 방법입니다. 그냥 알겠죠? 위에 점이니까 알겠죠? B좌표 또한 똑같이 생긴 좌표니까 똑같이 B제곱 더하기 2BK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같잖아. 이해되겠어요? 자, 쌤이 여기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하나 있어라는 건 요 식에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 식에서 이렇게 해서 봐봐. 지금 A와 B에 대한 똑같이 생긴 2차식이 나왔어. 그죠?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고1 때 약간 D8 공부하면 이런 거 만나는데 2K를 뒤에 쓸게요. 얘도 2K를 뒤에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봐봐.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된 2차 방정식이 딱 세팅된 2차 방정식 세팅된 거 알겠죠?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의 두근이 뭐라는 소리야 지금?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얘의 두근이 뭐다? 이거는 A나 B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써먹으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식의 폼을 짜주는 이유는요. 저렇게 써서 근과 계수로 뽑아가라고 내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만나면 지금 요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뽑았으면 하는 의도야. 아시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k 두분의 곱은요 2k 제곱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긴 문제도 있잖아. 똑같은 식인데 문제만 달라. 그런 것들은 두 식을 빼고 두 식을 더하면 연립하면 아마 이 결과에 다다를 겁니다. 근데 그럼 되게 길어지는 거죠.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식의 형태는요. 이렇게 근각에서 뽑아서 낸 거고요. 더 확장성 있게 얘기해 주면은 선생님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만 달라요. 그거는 더하고 빼라는 얘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더하고 빼면 그 연립 막 하면 나와 결론. 오케이? 2차라면 이렇게 하는 소리야. 요거 딱 챙겨두시고 또 언젠가 쓰일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오진 않죠. 자, 챙겨놓을 필요 눈 딱 박아놔야 돼. 자, 요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키는 거 하면 돼 그냥. 그 다음 뭐라 했어? 그때 이 곡선 A란 점과 B란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래. 뭐 기울기 구해서 곱해라 이 소리죠. 자, 미분 때리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미분 때리면 2x dx 요 함수죠. 마이너스 2y dx 마이너스 2x dy 플러스 4y dy가 0이다 나옵니다. 그죠? 도함수 구할게요. 2로 다 약분해버리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dx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의 dy 는 0이니까 여기 넘기면 이렇게 그쵸? dx dy는 미분만 해봅니다. dx dy는 나누고 나누면 x 마이너스 2y분의 x 마이너스 y가 되겠다. 그쵸? 여기 이제 점 A에서의 접선은요. A의 접선은 기울기 여기다가 A, A 플러스 K 헷갈려. A, A 플러스 K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가 되네요. 이거는 분해 그죠? A, A 플러스 K A 마이너스 K 되네요. 그죠? A 플러스 2K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뭐랑 똑같이 뭐 B 더하기 2K분의 K겠죠. A 자리에 어차피 B만 넣은 거잖아. 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건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말이죠. 연산 문제예요. A 플러스 2K분의 K 곱하기 B 플러스 2K분의 K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모양 보니까 제 합과 곱을 준 이유가 이거 뭐 전개해서 풀란 얘기네요. 알겠죠? 곱해서 넘겨버리면 K제곱은 마이너스에 그냥 얘 곱하기 A야 AB 더하기 A 플러스 B의 2K 더하기 4K 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에 적어놓고 A, B에 적어놓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K가 나오겠죠. 그렇게 풀리는 그런 문제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소리 좀 많이 가는 또 연산 문제죠. 연산하는 문제가 뭐 미적분은 어쩔 수 없죠. 알겠죠? 잘 정리해서 실수 없이 단단하게 잘 풀어라. 뭐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어. 체크해보세요. 20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풀었어? 안 풀렸어? 알았어. 보시죠. 204번입니다. 가보시죠.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을 이거 뭐 새로운 정의 함수 얘기죠. S세타를 뭐 만들어내는 게 문제겠죠.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을 AB 위에 AC가 4인 점이 C가 있다네요. AC가 4. 확인합시다. 원이 있고요. 지름이 10. 10인 상태. 4인 위치에 A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타를 잡아줍니다. 그때 세타만큼 올려서 점 P를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직선과 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니고 뭐 문제 상황 보면 다 상황이 되겠죠. 상황은 PCQ의 넓이를 S세타가 할 때 뭐 19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으로 넓이 구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봅시다. 일단 이 넓이를 구하려면 4 여기 6이겠죠. 세타. 이게 지금 쓰는 생각에는 이게 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뭘 써먹을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각. 그렇죠? 그러면은
10. 어허.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 식이 아직 안 나오네요. 여기 안 나오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지금 중요한 게 요 길이나 요 길이만 잡아내서 끝나는 게 여기 이제 어쨌든 이등변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만 잡아내면 끝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뭐 도형을 이렇게 쌤 첫 번째 이렇게 그어봤는데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세터가 엮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약간 이런 접근 좀 봐봐. 얘가 일단 4지. 4를 이용해서 써먹는다면 봐봐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현을 좀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니까 우리가 원이 있으면 여기 요 길이 기억나요?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 관계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공식화 시켜버리면 수원 때 얘기하긴 했는데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을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쌤이 길이를 여기를 뭐 여기 잠깐만 쌤이 뭐 XA A를 자꾸 들어볼게 알겠죠? 왜냐면 봐봐 이 직각삼각형 쓰긴 해야 되는데 알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직각을 썼을 때 여기에 문자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숫자가 안 잡히니까 문자를 잡으면 이 문자를 세트로 바꾸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게 쌤 생각에는 이 성질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가 이제 A면 여기가 A 코사인 그죠? 이 A가 잡혀야 길이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A 사인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여기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10에서 4 빼면 6 마이너스 A 코사인 이래서 그쵸? 이게 지금 쌤의 지금 그 대안은 저기 문자 하나 잡아놓고 내가 지금 A랑 세타랑 문자 2개 쓴 거니까 관계식만 하나 잡아내면 뭐 어쨌든 A를 세타로 바꿔낼 수 있겠죠. 알겠죠? 그거에서 쌤이 아예 현의 성질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얘 곱하기 얘가 요 제곱이니까 A 제곱 사인 제곱이 그죠? 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은 6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4 플러스 A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A 제곱 사인 제곱 얘가 마이너스 코제곱에 A 제곱 이거 정리한 거야. A에 대한 렌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코사인 플러스 둘 다 코사인이네. 마이너스 4 코사인 플러스 6 코사인 플러스 2 코사인 A 그 다음에 플러스 24 다 되겠네. 그쵸? 뭐야 좀 관계를 지는 것 같습니다. 넘겨버리면 4제곱 코제곱인데 A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A 마이너스 24는 0이다 나오겠네. 그쵸? 얘는 뭐 근각에서 밀면 되겠죠. 밀어버리면 A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코사인 세타 뿔마루트 B 다시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A죠.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뭐 밀고 하면 A 값이 나왔고요. A가 얘인 상태에서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봤을 때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 돼버리면 얘가 지금 이 루트 코사인 제곱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더하기 되면 더 커버리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 더 커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더하기 해야 되겠습니다. A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S 세타를 구하면요 2분의 1 A 제곱 사인 2세타니까 요거 제곱하면 저거 식이 많이 더럽긴 하네요. 갑시다. 네. A 제곱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뭐 넓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미분을 쳐버리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좀 시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 마무리 좀 가보면요.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에 가볼게요. 답까지 가봅시다. S 프라임 세타 보여볼게요. 알겠죠? 해봐야지. 그러면 이거 이게 짜증나구나. 이거를 누가 잠깐만요. 여기다 볼게요. S 프라임 세타는 이번에 또
미분 치면요 2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코 제곱 코사인 세타 더하기 24. 잠깐만 제곱이 어디 있었는데 제곱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잠깐만 사이트가 얼마 넣는 거지? 4분의 8? 사이타 플러스 2분의 1에 아이씨 식이 너무 어렵네요. 2분의 1에 루트 코 제곱 세타 더하기 24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분하면은 2 코사인 세타는 밀고 가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안에 거 미분. 이거 저 식의 어떤 상황을 다르게 뽑아내야 좀 깔끔하지 않나 싶네요. 일단 밀고 봅시다. 일단 나왔으니까 곱하기. 나 잘했죠? 그거 쓰고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똑같이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 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잠깐만요. 2분의 1은 뺐지. 이렇게 했죠. 그죠? 4분의 8 넣어볼게요. 얘 0되니까 어차피 사라지고요. 0되니까 사라지고 4분의 8 넣어보면 S 프라임 4분의 8 넣어보면 2분의 1 가로하고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더하기 이게 들어오시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더하기 24 2분의 49 루트 2분의 49 모양 맞나 보다 그죠? 루트 2분의 50 됩니다 50 일단 건드리기 마무리 좀 하고 막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쵸?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50 맞아였어? 네? 50 맞아요? 아 7이구나 큰일 났다 루트 2분의 1 루트는 7이구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있네요 자 이거 있나 봅니다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1이죠 위에 2분의 1 있고요 얘가 풀었었죠 루트 2분의 7이었습니다 루트 2분의 7 에다가 곱하기 1 정답 뭐 이런 거 같은데 정리하면은 잠깐만 이거 네 2분의 1 날리고요 제 4루트 2 곱하기 얘 14분의 루트 2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빼기 14분의 루트 2 그러면 마이너스 14분의 8 루트 2인가 본데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분의 32 뭐 되나 봅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뭐 답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뭐 이 30번이라서 식이 그냥 뭐 이렇게 길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선택을 좀 그지 같은 거 하지 않나? 태용이 너 식 어떻게 뽑았냐? 저 음함순위 구해가지고 A를 따로 잡았어 그냥? 저건 X가 없어요 X 잡았어? 네.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2분의 1 X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음함순위 구해가지고 어. X랑 D세타분의 DX 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사랑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치? 중심이랑 저기 P점을 이어가지고 중심이랑 P거든요 저기 이렇게 연결했다고? 네네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여기 때렸다고 여기? 네 반지름 잡고? 네. 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반지를 같은데 보니까 어차피 반지 나와 있구나 네. 오니까 어차피 저 조그만 건 1이고 그게 좀 더 쉽겠네요. 이거 그 추가 팁을 잠깐 드리면 봐봐 주목. 식은 뭐 쌤이 좀 지금 일단 어쨌든 풀이를 끌고 가서 그냥 밀고 가봤는데 알겠죠? 이게 관계식에 문제가 생겼네요. 관계식이 쌤 이거 생각 못했네. 이게 중심에서 연결하면 쉬웠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쌤은 지금 이제 이 중심 좌표에 대한 연계성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냥 요 현의 성질을 써버렸는데 알겠죠? 그래서 식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뭐 시계 환경은 다를 건데 뭐가 있냐면 봐봐. 그 지름이 10인 거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고 있는 걸 써먹지 않은 거네요. 쌤이 지금 쌤이 잘못된 점이야겠죠? 그래서 이 중심좌표를 여기를 잡고 보면은 봐봐. 중심이 여기다 섰을 때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지금 문제는 똑같아요. 뭐 여기를 또 똑같이 A로 잡았을 때 A와 세타의 관계를 뭘로 뽑아내냐 문제만 있다겠죠? 그거를 쌤은 지금 현으로 뽑아내니까 좀 시기 길어진 것 같고 그걸 뽑을 때 좀 더 센스 있는 진행은 중심을 잡아서 반지름을 이용했어야 된대요. 여기 5. 그죠? 왜냐면 여기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거 생각 못했네 쌤. 거기 1이 나와버리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코사인 쓰면 그래도 A에 대한 2차 환경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시계 환경이 얘보다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또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식만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25에 A제곱 플러스 1 곱의 2배 2A 똑같겠네. 식 같이 나왔네. 똑같이 나왔네. 아, 넌 음함수 쳤구나. 네, 알겠습니다. 시계 환경은 똑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밀고 가든가 음함수로 진행하는 버전은 DSM 따로 좀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시기는 더럽지만 양함수로 밀고 가려면 어차피 상관없네요. 이게 코사인 법칙을 봐서 쓰던 뭐 현의 성질 쓰던 포인트는 여기서 주는 해석의 포인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세타로 되어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알겠죠? 세타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해서 값을 구하는 과정이 맞는데 일단 1차적 목적은 양함수가 맞고 해야겠죠? 음함수로 환경을 정리하면 확실히 쉬워지는 좀 힘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쌤이 뒤쪽에 좀 수능 유형을 정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 분석을 하고 해야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 필요한 건 문자로 잡고 중요한 건 관계식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잡아내면 이제 그 식을 밀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양함수로 하기 좀 빡세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도 선생님 숙제 좀 드리고 나서 이제 풀이하면서 좀 내용을 잡아드리고요. 앞에 이제 수요일 극한 쪽을 정리를 뒷타임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갑시다. 3점. 여러분 이거 챙겨놓으시고 교재에 좀 뿌려놓으시는가 알겠죠? 그냥 앞쪽에 얘기할 때 다시 쓰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같이 얘기만 하면서 앞에 내용을 좀 반응 적어주세요. 빨리 보느라. 그리고 요 얘기 좀 조금 달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복습할 때 굳이 여기까지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그 음함수 미분으로 연결해서 푸는 문제랑 비교를 좀 할게요. 뒤에서 선생님 요게 요즘 또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그거 좀 정리해 드리고 나서 뒤에서 좀 연결해서 풀 때는 좀 깊이 좀 빡센 문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 문제 상황 좀 다시 점검을 좀 마무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극한으로 할게요. 수세 극한으로. 이게 뭐냐면 풀이는 뭐 사실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도 잠깐만 닫아서 할게요. 여기도 식을 정리하면 결국 요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식이 바뀌진 않고 어디 갔냐? 미치었나? 이거 정리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2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왔거든 아까 식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쌤이 양함수로 뽑아내기 위해서 아까 요거를 이제 근해 공식으로 밀고 간 거죠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S 세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결과를 구해라. 이게 질문이었던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쉬운 버전의 풀이는 S 세타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잘 나오면 그거 뭐 미분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환경이 봐봐. 세타를 바로 양함수를 뽑아내기 힘들어서 우리가 문자 A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렇죠? 사용했더니 관계는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양함수로 끌고 가려면 아까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긴 식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쪽 길을 아예 설명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관계식에서 이제 S세타를 양함수로 뽑아가는 것을 보여드린 이 좀 많이 길어지는 그런 풀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음함수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A와 세타의 관계식은 나왔고 난 지금 S세타를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걸 구하고 싶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자식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를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S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넓이구나. 넓이식을 구해보면 얘가 봐봐요. 이걸 가지고 A를 바로 세타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 기니까 그러면 관계식을 챙겨놓고 우리가 구할 S세타 이거잖아. 요게 A고 여기 사이가 세타니까 요 각은 2세타죠. 그러면 넓이 구하고 그렇죠? 그럼 결국 넓이를 구해보면요 2분의 1에 A 제곱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쵸? 그럼 결국 이제 얘를 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미분을 때려서 미분해서
그 세타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그 결과를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상황을 정리하면 여기 지울게요. 양함수로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다시 복습으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우리 환경은 내가 구하는 S세타는 여기 나와 있고요. 얘를 미분한 상태에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결과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관계식은 얘를 하나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봐봐. 일단 구해야 될 거는요. 요걸 미분한 식에다가 세타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하기.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관계식을 미분해 버리면 봐봐. 이 관계식을 미분해 버리면 미분하면요. S 프라임 세타. 지금 이건 음함수이기 때문에 D세타를 붙이는 게 맞고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음함수로 답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아까처럼 양함수를 안 가기 위해서. 그러면 두 식을 잘 관리하시고 얘부터 먼저 미분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식 여기 있으니까.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 미분하면 2분의 1 빼고 할게요. 2분의 1에 곱하기 가로하고 곱미분이죠. 앞에 거 까면 2a 사인 2세타 dA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2 코사인 2세타 그죠? d세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내가 구할 식은요 S 프라임 세타가 될 것이고 는 d세타 나눠주면은 2는 약분해 버릴게요. 둘 다 2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d세타 나눠버리면 봐봐 A 사인 2세타 d세타분의 dA 플러스 나눠버리면 A 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식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뭘 넣는 거야? 세타에 4분의 파이 넣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타에 4분의 파이 넣긴 할 건데 선생님 여기 A도 있는데요. A는 이제 구해야지. 뭘 구하는 거냐면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원이 그림에서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4인 지점에서 여기서 세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각이 4분의 파이일 때의 A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4분의 파이면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잠시만요. 관계식에 넣는 게 낫겠다. 도형 풀지 말고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여기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걸로 외웁시다. 똑같이 나오니까 4분의 파이 넣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유리하면 루트 2 A 마이너스 24는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죠? 얘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루트 2를 찢어야 되니까 12 가지고 3, 4 그렇죠? 이거 4루트 2랑 3루트 2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되겠네. 그렇죠? 되겠습니까? 1, 1 오케이? 물론 안 잡히면 근해공식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데 얘가 그러면 4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위에구나. 위에 마이너스 그렇죠? 오케이? 그럼 A가 양수일 거니까 4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걸 구해야 돼 이렇게. A는 세타가 4분의 8 A는 4루트 2입니다. 상황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면 이제 봐봐. 세타에는 집어넣으면 되고 A도 집어넣으면 되잖아. 뭐가 이제 아직 해결 안 됐어? D세타분의 DA가 해결 안 됐죠. 알겠죠? 얘를 구하려면 또 저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자, 저식을 통해서 요거 양변 미분 때려버리면요. 미분 때리면 A 제곱 DA 2A DA 그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가로하고 앞에 거 까고 음함수죠. 앞에 까면은 코사인 세타 DA 플러스 2A 냅두고 마이너스 사인 되겠죠? D세타는 0 되겠습니다. 그죠? 많이 되겠습니까? 자, 정리 좀 하면요. DA부터 묶읍시다. 2A 마이너스 2 코사인의 D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4A 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쵸? 는 0이니까. 넘겨버리면, 한 번 더 쓰기 그러니까. 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D세타분 DA, D세타 나누면 D세타분의 DA는 그죠? 나누면 2의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이게 뭐 식이 길다 그지? 마이너스 4A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뭘 넣어야 돼? 세타의 4분의 파이와 A의 4루트 2를 대입한 상태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집어넣어버리면 뭐니 약분해버리시고요. 집어넣어버리면 4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넣어버리면 2분의 1루트 2가 되겠죠. 서서 편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4루트 2 사인이 또 2분의 1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분모가 2분의 7루트 2가 될 것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2가 약분되고 8 되겠네. 8. 그죠? 분모 문제 2 곱해버리면 7루트 2분의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2 곱하면 그렇죠?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7분의 2 약분된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뭐 대입만족 한 겁니다. 알겠죠? 대입만족해서 푼 거죠. 오케이? 2분의 7루트 2 마이너스 8 이리딕 정답은 맞습니다. 알겠죠? 집어넣으면 여기 넣어버리면 답은 a가 4루트 2 곱하기 4분의 8 넣어버리면 1 d 세타고는 da가 마이너스 7분의 8루트 2 그리고 4분의 0 이거 사라지는 거죠. 답은 그래서 여기 요놈이 됐네요. 7분의 8, 4, 32 64면 30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얘가 답인가? 답은 뭐냐 혹시? 32호. 이게 틀렸네? 아까 그 들어오시기 맞다고. 네. 잠깐만요. 나 잘못했네. 마이너스 2 4루트 2 이분의 7루트 2 루트 2분의 여기서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2 곱하고 2 곱하면 맞는데 루트 2 루트 2 곱하고 그러면 8 4루트 2 곱하기 8 으아 이상하네. 이상해. 시간 보니까 다시 계산해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거 잡기도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비교하려고 우리가 다시 풀어주는 거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 뭐 이제 S세타라는 새로운 정의함수를 만들어서 그 식을 정리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기로에 쓰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만날 겁니다. 알겠죠? 우리 뒤에 선생님 좀 모아놨는데 평가에서 자주 내고 있는 최근에 잘 나오는 알겠죠? 그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되는 기준이 좀 그 기로에 쓸 거야. 이걸 양함수로 밀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식을 잘 정리해서 음함수로 개별로 미분대로 칠 것인가에 대한 순간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식 관리는 얘는 뭐 이쪽도 좀 빡세고 저쪽도 빡세고 저쪽도 너무 빡셀 것 같고 이쪽으로 복습을 다시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시면은 뭔가 어디서 2를 박아 넣었던가 2를 뺐다 2를 넣은 게 뭐 문제가 있겠죠. 알겠죠? 어디 2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복습하실 때 잘 풀어서 답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풀이다 초반에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 형성이나 좀 환경 체크를 하고 싶으면요 둘 다 밀고 가보는 공부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이 보였을 때 양함수도 구현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양함수를 아예 표현이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이음함수 잘 쳐야 되는 거고 이게 둘 다의 기로에 놓는 문제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두 개 다 해보면 좋아요. 알겠죠? 해보면 뭔가 이 상황들 분류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양함수가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들을 해보면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수열의 극한의 필기점을 보겠습니다. 알겠죠? 수열의 우리 교재를 펴놓으시고 필기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중간 때 했던 범위 있죠? 최근에도 모의고사들을 풀고 계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은 이거는 지워놓고 자 다시 뭐 앞으로 돌아가면요 미분은 조금씩 계속 숙제를 드릴 거니까 그만큼 풀어서 정리하고 그만큼 풀어서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으로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은 이제 크게 분류가 이렇게 되죠. 1단원이 무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극한은 이제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단원이 무한급수 이게 큰 덩어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한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차이는 이런 거죠. 얘는 이제 그 리미테이션 먼저 할 때 AN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무한대 번째까지 진행시키면 어느 값에 가까워지겠니? 뭐 이걸 질문하는 거죠.
무한급수는 요거죠. 무한급수는 시그마 n1부터 무한까지. a는 뭐야? 급수가 이제 수열의 합이니까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해라. 무한급수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무한급수를 만나면요, 처음 보는 무한급수를 만나면 결국 뭐 다 이 문제죠. 요게 제일 좋은 표현이죠. 그죠? 1단계 시그마를 풀어라. 2단계 극한을 취해라. 뭐 이런 버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거고,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표현을 리미테이닝 무한 들어갈 때 요것보다는 요것도 쓰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끝이 없어서 버리는 거죠. 이게 무한대까지 합이니까. 혹은 SN의 극한을 구해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 수열과 급수에 대한 포인트 잘 파악해 두시고,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풀이가 애매하거나 뭔가 다루기 어려워, 그러면 싹 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결국 무한급수 풀이는 다 얘야 사실은.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은 보통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대로 놓고 풀지만 뭔가 잘 안 풀려 그럼 다 이렇게 바꿔놓고 풀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그마에서 그 수열에서 시그마 잘 푸는 친구들이 무한급수 잘합니다. 급수를 해놓고 연산만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시그마를 잘 잡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큰 덩어리는 무한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 첫 번째 계산법을 배우죠. 두 번째 성질을 배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계산을 배우죠. 물론 무한급수 계산법은요, 얘가 다죠 사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중에 공식 같은 게 있긴 하죠. 무한등비급수라든지, 그죠? 뭐 축사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푸는 거니까. 두 번째로 무한급수 성질을 배우죠. 뭐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AN이 0으로 가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거에 대한 역과 뭐 어떤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성질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원래 유형이 이제 무한등비급수 도용 관련 문제가 예전에는, 그죠? 출제가 많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뭐 흐름상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최근에 잘 내는 이제 이쪽 파트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 무한급수의 좀 뭐지, 집요한 연산, 머리 표현해야 되나? 무한급수 쪽의 연산 과정이 확실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요즘에 29번이나 28번, 30번 이때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 유명했던 그런 무한등비급수 도형이 막 박혀있는 문제는 이제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기가 온 시대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쌤 교재에는 그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최근에 한 문제 한 틀이 있는 한 3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풀어봐도 되고 뭐 집중화 시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폼 자체가 이제 뭐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보통 쌤이 수능 유형에서 교재 만들 때마다 뭘 체크하냐면 이게 그 각 유형들을 수어수투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 유형들이죠. 그럼 그것들을 막 이제 해서 매년 출제가 보통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한 2, 3년 안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다고 교재에서 쌤은 어쨌든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교재 바로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문항수 약간 줄여놓고 일단 추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났어. 또 왔네. 오씨, 이제 안 들렸나? 근데 이제 아예 안 가르쳐 버리면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 옛날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여가는 당인 건데 이 무한등비급수 도용 관련 문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수록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안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 맛보기로 내신 때 해봤으니까 한 2-3문제만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한 2-3개만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은 별로 힘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는 패턴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무한급수 더러운 계산 문제예요. 알겠죠? 그거를 막 뭐 범위 분류해가지고 막 치고 연산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는 힘을 넣고 있는 중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계산과 성질을 잡으면 그 다음은 그 복잡한 연산만 잡으면 이쪽 파트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무한수열의 계산을 들어가 보면 이건 필기점 얘기할게요. 쌤이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했는데 계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분수식으로 게임이 끝나는 버전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리미트는 뭐 들어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n스 요거 얼마야? 요거 얼마입니까? 요건 극한값이 얼마다? 얼마야? 얼마야? 답 얼마냐고 이거 0이죠, 그렇죠? 분모는 무한대인데 분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냥 식의 버전으로 답이 나오는 어떤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뭐 최고차는 냅두고 무시해라 뭐 정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단 루트 포함 뺄셈에서 예를 들면 리미트는 뭐 들어갈 때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 풀려면 유리화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이게 할 필요 없죠. 왜?
루트 포함 뺄셈에서 거기 적은 디테일을 보시면요. 양쪽 최고차이 같은 경우 유리화를 합니다. 양쪽 최고차이 같아야 유리화를 했을 때 최고차이 날아가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양쪽 최고차이 같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게 무시하시면 되고 2n 빼기 n은 n은 그냥 무한대입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화 되진 않겠죠. 보통 루트 포함 뺄셈 문제에서 유리화를 하지 않는 버전들이 다 무한대 돼버리니까. 알겠죠? 그럼 유리화하는 버전이 이런 거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 있어. 이거 유리화를 해야죠. 알겠습니까? 왜? 뺄셈 기준 앞쪽에 2n, 뒤쪽에 2n 유리화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혹 이런 단순 연산 문제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n제곱 플러스 bn n제곱 플러스 an으로 합시다. 플러스 bn 얘가 3이었다. a와 b를 구하시오 나온 거죠. 알겠죠? 그러면 루트 포함 덧셈이라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무한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뺄셈이었을 것이고 b는 얼마였다? b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루트 포함 연산 문제에서는요. 유리화를 하는 버전이 나와야 답이 나올 수 있죠. 유리화하지 않는 버전은 답이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화하는 버전이었을 것이고 이거 계산해서 A를 잡아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의 생각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수식의 극한이죠. 알겠죠? 자, 그나마 연산 파트에서 힘을 좀 준다면 그 지수식의 극한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건 나와도 3점짜리 문제 출제가 되겠지만 알겠죠? 자,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식 극한은 일단 간단하게 밑이 한 종류인 경우와 밑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를 따지는데 그죠? 밑이 한 종류인 경우는 밑의 크기를 1과 비교. 밑이 두 종류 이상이면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죠? 밑이 한 종류인 경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여러분 풀어볼게요. 간단한 거 21번 한번 해봐요. 21번 2분만 드리겠습니다. 21번 그 왼쪽에 있는 식을 m에 따른 범위에 따라서 정확히 분리해 주세요.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풀이가 지금은 필요할 거니까 왼쪽의 식을 정리해 보아라. 이런 걸 합시다. 리미트 애니 원으로 할 때 풀어봐. 답을 구하셔도 좋고요. 계산은 아무래도 이런 극한에서 지수식 극한이 일단은 잘 출제가 될 겁니다. 이쪽이 여러 논리적인 접근을 판단하기 쉬우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냥 얘를 정확히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즉 m이 자연수라고 있으니까 음수 버전 따로 보지 음수를 그냥 정리해 버릴까? 그냥 확실하게 정리해 버릴게요. 자, 이 식을 나는 선생님은 해석만 할게요. 다음 식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시오. 보통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범위 몇 개 불려야 돼? 4개. 이 경우가 그렇죠? 이게 바로 뭐 m이 마이너스 5 사이 써도 되는데 알겠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통으로 써 그냥 통으로 써놓고 풀면 되니까 5분의 m이 1인 경우 밑의 크기를 1과 비교 5분의 m이 마이너스인 경우 5분의 m이 마이너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 물론 이 m이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 버전은 볼 필요는 없죠. 쌤은 그냥 같이 할게요. 알겠죠? 자, 얘인 경우는요 얘가 0 되겠죠? 답은 2 답이 되겠네 여기 범위 그렇죠? 그렇고 얘인 경우는요 1 될 거니까 2분의 3이겠다. 그렇죠? 얘인 경우는 이게 진동하니까 값이 나오지 않겠죠. 진동 발생. 그렇죠? 그리고 얘인 경우는 무한 들어가니까 무시하고 약분해 버리면 5분의 m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2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기죠. 그죠?
결과가 2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5와 m이 5 사이니까. 그쵸? m이 자연수인 걸 감안하면은 여기서 m이 뭐 4개 나오겠네요. 4개. 여기 4개. 그쵸? 오케이? 그리고 또 2가 가능한 게 여기가 가능해요. 여기. 그죠? 여기는 5분의 m이 2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까? 5분의 m이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m은 10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밑이 한 종류인 거 비교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밑이 두 종류의 비교 한번 해볼게요. 24번입니다. 해보세요. 연석이 기억나죠? 밑의 크기 비교? 오케이. 자, 두 번째 버전. 밑의 크기 서로 비교하는 거 해봅시다. 24번입니다. 이건 평가 29번이거든요. 이거는 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풀어봐. 아무래도 29번이면 정리가 깔끔해야 답이 잘 뽑히겠죠.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풀이는 다 잘하는데요. 정리가 안 돼서 내가 볼 때 지금 답이 짝짝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뭐 다 잘 풀어서 A가 3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결론 얻은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B도 지금 1보다 크죠? B도 더 크고 여기서 한 진행 똑같이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를 딱 봐, 첫 번째 그죠? 밑에 크기 서로 비교. 다행히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의 환경은 아니니까 좀 더 수월합니다. 알겠죠? A가 더 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걸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두 번째 A랑 B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인식이 되지 B가 좀 애매하구나. 이건 적게 애매하게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냥 알겠죠? 얘는 뭐 3보다 크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반대로 큰 케이스. 이런 경우는 여기가 3보다 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쌤이 설명 때문에 쓰는 거지만 이게 인지가 잘 안 돼서 답이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적용을 해보면 A가 더 크면요 뭐 사라지니까 A분의 1이 A분의 9다. 그죠? 잠깐만요.
a분의 1이 뭐가 들어가면 a분의 1이 a분의 1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죠? 곱하면 a가 0이 돼야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으니까 불능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요, a랑 b가 똑같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요거 a의 n승이니까 a에서 묶어버리면 분모가 a 플러스 1의 a n승.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썼나? 그러네요. 네. 식이 똑같네요. 넣어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의 a n승이죠. 맞습니까? a랑 b랑 같으면 1 나오는 게 그죠? 이거 a분의 9니까 a가 9인 거 봅니다. 조건 만족하고요. b도 9가 되나 봅니다. 사실 얘가 답이 나와버렸어요, 알겠죠? 그럼 얘가 답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값을 구하려니까 아마 답이 맞을 것 같은데 밑에도 답은 나와요, 사실. 알겠죠? 밑에 보면 b가 더 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고 얘만 남을 거니까 b는 a분의 9다. 그래서 여기는 ab가 9다 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b는 그러면 3보다 또 크겠죠, 그죠? 3보다 큰 놈 둘을 곱해서 9가 될 수는 없죠. 양수니까. 알겠죠? 얘는 불가능하다. 이 범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푸는 거 보니까. 근데 극한에 대한 이 지우식 극한 처리는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풀면서 이 디테일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질 파트로 넘어가면요, 극한의 성질은 딱 2개 배웠습니다. 우리가 2개가 뭐냐면 극한 성질로 갈게요. 극한 계산은 아직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극한 성질로 가면 그 교재는 이렇게 나와서 필기장에는 유지의 개념이라고 쓰는데, 리미티는 원으로 갈 때 AN이 수렴을 하면, 그죠? 쭉 가서 리미티는 원으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나, 그죠? AN 플러스 2나 AEN이나 결과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면 대입해라, x가 놓고 풀어라, 이렇게 이제 풀이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알겠죠? 이쪽 성질은 수능적으로 보면은 사실 잘 나오는 버전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두 번째가 샌드위치. 그죠? 우리 필기장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죠? 부등식 성립하는 수열이 있을 때 각각의 극한을 취하면 뭐가 생긴다?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끼운 게 나와서 같은 값이 나와서 답이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그런 단순 성질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딱히 풀이를 시켜볼 만한 게 34번 한번 체크해보죠. 34번. 우리 교재 34번 한번 풀어봐. 34번입니다. 접근 체크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할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 아시죠? 31번 잠깐 봐봐. 31번. 보통 이런 류의 문제죠. 이 샌드위치 문제들이. 그렇죠? AN이 얘들 사이에 껴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렇죠? 여기 이 모양을 만들어서 양변에다가 n제곱 플러스 2n을 나눈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능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정수적 풀이라면, 가볍게 좀 이렇게 얍삽하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31번 얘기해볼게. 3n제곱 플러스 2n이 an 그리고 오른쪽에도 3n제곱 플러스 3n이란 말이야. 그죠? 질문이 님새는 원더로 할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5an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죠? 물론 원래는 여기다 5 곱하고 나눠서 극한치하면 늘이 생기고 가운데 같은 값이고 답이 나오고 이런 구조인데,
워낙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 그냥 극한을 취했다 생각을 하면 그죠? 얘나 얘를 비교하는 건데 이 두 값이 n이 무한대인 상태라면 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 2n을 더하는 게 의미는 없죠. 왜? 어차피 대빵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2n을 더하나 100n을 더하나 2n을 빼나 뭔 상관이야.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말은 어차피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갖다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극한 상황이라면 an은 뭐로 봐도 된다는 거야? 3n 제곱으로 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얘를 만족하면 an을 3n으로 보면 되는군요. 아니 그 말은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an을 3n으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거다라는 까짓의 허락인 거죠. 당연히 질문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를 3n으로 치부해도 된다라는 거죠. 3n 제곱으로.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아까 풀이했던 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34번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는 어차피 극한 상황을 건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도 극한을 한번 취해보면 어차피 n과 n 플러스 1은요. 극한 상황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왜?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인데 1 따위 더하는 게 무슨 의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라면 an을 n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n을 a1부터 an까지 합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a1부터 an까지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분의 n 제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날리시고 곱하면 2가 되겠죠. 이래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도 되니까 이게 물론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잘 푼 거 아니죠. 다시 알겠죠? 그 아까 얘기했잖아. 얍삽하게 푸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 샌드위치를 기반한 값의 결과일 거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좀 원론적인 예로 봐드리면 당연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낸 건 아니고요. 알겠죠? 얘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n과 이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봐봐요. 이 상태에서 결국 아까 똑같이 이 식을 만들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만들려면 야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이 이 스토리는 알아야지.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기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죠? 다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여기가 a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과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과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은 어차피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크기가 이러니까. 그러면 얘를 봐봐. 합으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구한 거랑 시그마 k는부터 n까지 ak를 구한 거랑 시그마 k는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얘의 크기가 문제도 당연히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요 역수를 취해놨죠. 역수를 해야지. 역수를 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좀 많이 가네요.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 제곱 곱해라. n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 있죠. 맞습니까? 이쪽 값과 이쪽 값 둘 다 2가 나오겠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샌드위치는 식을 다루는 운영이 보이면 그렇게 푸는 게 뭐 안정감이 있겠으나 알겠죠? 잘 안 보이면요 한번 갖다 놓고 푸면 됩니다. 물론 극한 상황의 관계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n 제곱이야.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제곱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얘도 둘 다 무한대긴 한데 둘의 개념이 다른 무한대야. 뭔가 수식적인 진행을 요구하는 문제겠죠. 근데 물론 나도 그런 문제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뭐 그렇게 힘을 실을 만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보통 가볍게 나오니까 퉁 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냥 뭐 어려운 3점, 쉬운 4점 뭐 이런 버전 나오기 좋은 문제가 또 요놈이에요. 선생님이 수능 유형이라고 이름 넣어놨는데 수능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AN부터 구하는 문제. 여기가 소재가 다양하죠. 알겠죠? 이 문제 만드는 구조가 얘네들 이렇게 만든다고. 이 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는 버전이 쉽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질 게 없는데 그렇다 보니 얘네들이 문제를 낼 때 리미트는 원 들어갈 때 뭐 AN을 구해라면 낼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구해라 하고 낼 때 이 식을 주지 않는 거죠. 이 식을 줘버리면 이거 쉬운 문제 돼버릴 거니까
아까 뭐 이 식에 문자를 많이 박아놔서 29번 냈지만 그것 또한 그리 어려워지지는 못합니다. 알겠죠? 극한의 풀이 자체가 워낙 좀 정해져 있는 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질 게 없으니 얘네들이 이 AN을 구하는 과정에 이제 힘을 실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1단계 뭐 AN부터 구하고 그런 다음에 AN의 식만 잘 넣으면 극한을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 AN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쓰는 소재가 확실히 수열이죠. 아마 수열 극한이니까. 수원에서 수열 문제 치고는 꽤나 빡센 문제 여기 접목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빡센 과정을 잘 풀어내가지고 AN을 띡 구해서 극한은 되기 쉬운. 그다음 거기에 좀 다른 방향을 틀면요. 고1 과정의 함수 추론 문제, 뭐 원의 해석 문제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런 도형의 방정식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 결국 A는 뽑아냈는데 극한은 쉬워요. 극한의 계산은 어려울 게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 AN을 구하는 과정을 뭐 지우개는 다양하게 낸 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수학적 수원이나 고1 수학의 이런 상식들이니까 요거는 뭐 쌤이 풀어주면 내용이 안 됩니다.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풀이로써 알겠죠? 좀 AN이 잘 안 잡히는 것들은 쌤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46번 문제는 쌤이 풀어드릴게요. 요 문제가 이제 역대 기출 중에 최근 트렌드 이런 빡센 연산 문제 이제 이 맹점을 찍어준 킬러 문제여서 알겠죠? 요거는 쌤이 그냥 선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런 식의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라는 건데 그 이런 식이라는 게 어떤 소재가 쓰인 거냐면 첫 번째는 좀 복잡한 연산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알겠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극한을 바라보듯이 극한의 포인트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목시킨 문제인데요. 46번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나왔던 킬러 문제입니다. 요거는 쌤이 풀면서 학습용 문제풀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얘는 이제 공부용이죠. 가볼게요. y는 이건 학습용입니다. 10분의 1 루트 x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얘와 y는 탄젠트 x 얘 둘이 만나는 x 좌표를 크기 순으로 an이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상황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뭐 기본 탄젠트죠? 2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파이가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2파이가 있겠죠. 그래프도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쭉 갑니다. 가겠죠. 그렇죠? 거기 이제 10분의 1 루트 x는요 0,0을 시작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쭉 가서 여기 어딘가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이 그래프가 점근선에 가까워지긴 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요 첫 번째 만나는 여기가 이제 A1 그죠? x좌표 A1 그죠? 두 번째가 A2 뭐 이런 상황 드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질문 자체가 이것도 AN 구하기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뭐 탄젠트 이걸 넣어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함에 있어서 극한을 처리하려면 n번째 상황이 인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n번째 상황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어딘가 n번째라 치죠. 여기 AN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AN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가 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극한을 뭐 건드리거나 비비거나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AN에 구체화를 시키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하기 쉬운 건요. 어쨌든 얘랑 교점의 x 좌표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일단 탄젠트 AN은 10분의 1 루트 AN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살짝 모양이 보인 탄젠트 AN 플러스 1은 10분의 1 루트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뭐 몇 번째든 간에 AN은 근이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를 띄고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잡아내야 될 포인트 AN을 과연 우리가 구해낼 수 없을까? 일반항이니까 구해낼 수 있어요.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구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봐봐 A1은 여기 있어. 알았어. A1 여기 있어. A2는 파이에서 좀 더 갔어. 그죠? 쌤이 보통 이걸 이제 직선거면 라인이나 표현하는데 파이로 좀 더 갔어. A2. A3는요? 2파이보다 좀 더 갔죠. 알겠죠? 자, 기준은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1은 0 더하기 조금. A2는 파이 더하기 조금. A3는 2파이 더하기 조금. 그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AN은 n-1파이 더하기 조금을 Pn으로 할게요. 왜냐면 일정 값이 아니야. 계속 커져 이게. 이해됩니까?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그만큼 좀 커진단 말이야. 다만 얘가 자
디테일을 적으면 Pn은요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파이보다 작죠. 알겠습니까? 더 디테일 잡아들면 우리 극한 구하는 거니까 극한 리미트를 만들어 때 Pn은 뭐가 되겠어? 아니죠 봐봐 Pn 나는 Pn 여기 잡았어요 여기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여기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점근은 거의 붙어 있겠죠 Pn이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관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쫙 가버리면 저 끝에는 완전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Pn이 역을 잡으니까. 알겠죠?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선생님, 이게 어차피 점근선을 붙으니까 점근선을 표현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닌가? A1 2분의 파이야. 그지? 여기는요. 2분의 5파이죠. 3파인가? 여기 3파이. 그쵸? 2분의 5파이. 그러면 1일 때 2분의 파이, 2일 때 2분의 3파이, 2n-1이네, 그쵸? 그치? an을 다른 방식으로 조절한 친구들은 또는 이에 또는 어차피 공부하는 거잖아, 그쵸? an을 이렇게 쓸 수 있죠, an을. 쌤, 뭐 2분의 2n-1파이, 마이너스 뭐 qn,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알겠죠? 가능한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때도 qn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거고요. 되게 작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정원에 붙어있을 거니까 거기서 뺐지 않겠지? 얘 같은 경우 적어서 리미팅 만들어 할때 QN의 극한은 0으로 처리는 맞죠. 붙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 풀이라인 통해서 이런 식의 접근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요거는 뭐 쉬운 생각이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다음 극한을 구해라. 나온 거죠. 자, 다음 극한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파이 제곱분의 1은 뭐 필요 없으면 얘기일 거고 리미트는 뭐 하는 거야? an 세제곱 그죠? 얘를 넣어야 돼. 물론 넣어서 푸는 상수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굳이 넣을 거라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나 어차피 봐봐. 세 번째 상황 얘기. 리미트는 뭐 하는 할때 쌤 an에 대한 세제곱 샬라샬라해서 식이 막 있는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넣을 거면 이렇게 넣어야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하는 거잖아? p는 어차피 더 이상 커지지 않잖아.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편하니까 쌤 요걸로 볼게요. 이걸로 당연히 풀립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 좋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얘는 파이 n으로 가겠죠. 아니 마이너스 1은 뭐 무슨 의미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n이 yor라 큰데 pn이 끼키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란 말이야. 의미가 없어져요. 알겠죠? 결국 an에 대입해서 풀어야 될 상황 환경이야? 그럼 an에 뭘 대입하면 돼? 이 상황이 나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식으로 대체를 할 거면 파이 n을 넣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야 될 환경이라면 파이 n을 넣고 극한을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식을 보시면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파이 n은 살아있지만 마이너스 파이와 p는 어차피 날아갈 놈입니다. 무한대인 상황이라면 아시겠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넣어야 될지 아닐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걸 넣었을 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긴 거냐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는 무한을 줘봐. n이 무한으로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a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비율 관계를 연산하는 상황이다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풀어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이 식을 여기다가 봐봐. an 플러스 1을 만들면 뭐 n파이 플러스 pn인데 얘분의 1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라면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 아마 답을 구하면 1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왜? 얘가 파이 n일 것이고 쟤를 굳이 얘기하면 뭐 굳이 얘기하면 파이의 n 플러스 1일 텐데 an 플러스 1이 얘는 파이 n일 거 아니야. 극한을 치하면 무시할 것이 약분하면 1일 거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봐봐. 이건 얘기 달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잘 보세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구하는 환경이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러면 좀 상황을 잘 봐야 될 게 이거를 그냥 선생님 어차피 얘가 파이 n이니까 그냥 파이 n 박아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an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서 an이 오면 a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빼버리면 무시하면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n파이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최고창이 날아가는 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최고창이 날아가는 게 흡사 우리가 루트 포함 뺄셈 풀 때 양쪽 치고 똑같은 거야. 양쪽 치고 똑같으면 그거를 나머지를 무시해버리고 대빵만 갖고 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0 나오겠지 당연히. 알겠죠? 최고창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뺄셈 상황이라면 식을 따져봐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n 파이 플러스 p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파이 플러스 pn 플러스 1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가 n 플러스 1이죠. p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파이 플러스 pn 되겠죠. 이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an 플러스 제니까 a를 빼면 식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연산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파이에서 n 마이너스 1 파이를 뺀 거기 때문에 파이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 그 n 파이로 파이 n으로 치부해 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뺄셈이라서. 알겠죠? 왜 파이 n은 사라진단 말이야. 파이만 남는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 빼기 플러스 pn 플러스 1 마이너스 pn이 이렇게 남는 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내가 만든 pn은요. 얘도 2분의 파이, 얘도 2분의 파이야. 그럼 이게 0 되는 거죠. 물론 무한수만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엔 파이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쌤이 이걸 푸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지 능력이 있어야 얘가 이제 그 다음 식에서 뽑아낼 수 있어, 찾을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얘를 요구했고 얘를 요구했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봐봐 이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면 이제 어떤 능력을 길러야 돼? 이 정도의 값들은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봐봐요. 결론은 자 여기는 지워놓고 결론은 세 번째 해석 포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식을 넣는다면 파이에 넣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무 때나 넣는 건 아닌 거죠. 또 알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은요 이런 식의 식적용으로 1이 가능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이런 식의 식 관계를 이해해서 알겠죠? 파이라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해석이 이 문제에서는 좀 필요했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준 문제 형식의 풀이로 가볼게요. 자 아직은 우리가 뭘 구해놓은 게 없으니까 얘가 구하라는 걸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관측되는데 아마 실전 풀이였다면 1, 2번은 해놓고 들어갔을 거야. 쌤 3번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3번이 바로바로 그 수식에서 보이진 않을 거니까 알겠죠? 그거를 미리 좀 보게 만들어 놓고 식을 보여주려고 알겠죠? 이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라는 거. 이 정도의 추론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식을 들어가 보면 가보겠습니다. 자 파이 제곱분의 1은 여기 앞에 따로 빼고요. a는 3승 곱하기 탄젠트 제곱이 있어요. 제곱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래요. 그쵸? 그럼 봐. n이 무한대로 해서 두들겨 보면 얘 같은 경우는 n 파이에 넣는 거 상관없어. 알겠죠? 파이에는 넣어버리면 무한대로 할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를 두들겨 보면요. 얘는 아까 쌤 파이에 넣었죠? 탄젠트 파이면 0이에요. 0. 그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나의 해석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질문이 잘 나오죠. 우리가 만나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질문 많이 하죠. 왜? 답이 나오는 구조니까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질문을 많이 하죠. 이것도 뭐 최고점 남기고 막 지수 정리해서 답이 나오는 구조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답이 잘 나옵니다. 질문 잘 나오는 구조예요. 왜냐면 이 무한소를 우리가 다르게 쓰면 무한대분의 1이라 쓸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문제 패턴이다. 같은 문제 알겠죠? 근데 생각해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이 나왔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나올 리가 없지. 답이 무한대인데 뭐.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개념적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검증할 수 있겠죠. 다시 문제를 봐야지. 알겠죠? 근데 여기를 갔는데 봐봐. 1단계는 두들겨 봤어. 두들겨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극한의 상황을 관측해 본 거야. 그랬더니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 그럼 내가 판단하는 게 뭔가 맞다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따지는 게 중요한데 따질 때 an에 파이를 넣는 건 가능해요. 놓고 하면 돼. 어차피 그 무한대로 가는 시계 모양이 뚜렷하게 윤곽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좋아. 중요한 건 얘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파이 n을 바꾸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생겨야겠죠? 얘는 바꿀 길이 아직은 없어 라는 거죠. 오케이?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착안해야 되냐? 이거를 사용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탄젠트 AN과 탄젠트 AN 플러스 1을 아니까 모양이 바뀌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삼각함수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럼 얘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봐봐요. 자, 여기 그래프를 밑에 좀 지울게요. 이건 지워야 될 것 같으니까.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물론 쟤는 제곱이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뭐랑 같아?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탄탄분해 탄 마이너스 탄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교점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대신 덧셈 정리를 찢어버리면 저 무리함수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가볼게요. 자, 파이 제곱분의 1에 리미트 있는 무한대로 할 때 AN 3승 곱하기 자 제곱 안에 네. 탄젠트 얘 빼기 얘를 하면 저놈이죠? 그죠? 탄젠트 AN 플러스 1은요? 어디 갔어? 저놈이죠? 10분의 1 루트 AN 플러스 1 그죠? 같은 놈이니까 얘 마찬가지 얘죠? 그죠? 적용 바로 할게요 쌤이 1 플러스 100분의 1에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요. 그쵸? 요거 대입한 거 아니냐, 알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얘 빼기 얘니까 10분의 1에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예. 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요건 덧셈 정리를 쓴 거죠. 알겠죠? 시계 환경이 쉬워였으면 쉽게 나올 거라면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여기 AN 자리에 파이 N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얘는 짜증나게 이걸 넣어놨어. 루트 포함 뺄셈이야. 그러면 여기 대빵은 파이 N일 거야 분명. 여기 대빵도 파이 N일 거야. 극한 처리하려면 얘는 유리화해야 돼.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포함 뺄셈에서 유리화 버전은 그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그냥 파이 N 다 때려 넣어버리면 이제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넣어버리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왔을 것 같네요. 이 상황에서는.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유리화를 하고 대입해야 돼. 알겠죠? 그냥 대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죠. 얘는 최고치 날아간 놈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식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면 파이 제곱분의 1에 링크는 만들어 할 때 AN 세제곱 곱하기 유리화 바로 하겠습니다. 식이 더럽죠? 공간이 없어요. 지금 1 플러스 100분의 1 루트 AN 플러스 1 AN 에다가 켤레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 하나 잡아놓고 위에는요 10분의 1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만 남겠죠. 요 놈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일반항에 대한 모양을 다 윤곽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을 대입한 상황과 n이 있는 상황을 뺐을 때 그죠? 파이만 남으니까 그렇죠? 얘는 파이가 남을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과 an 요것들은요 다 대빵만 남을 거야. 사라질 놈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산수를 쉽게 할 거면 여기에 대입할 때는 싹 다 리미트를 무한대로 할 때 an이나 리미트를 무한대로 할 때 리미트를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은요 an 같은 경우는 파이 n을 쓰면 되고요. 그죠? an 플러스 1 자리는요 파이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되지만 어차피 덧셈 관계와 곱셈만 있다면 여기 옆에 있는 일을 무시하고 다 그냥 파이 n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이해되겠어요? 이게 곱셈과 덧셈 관계만 있기 때문인 거야. n은 살아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의 퉁치는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뺄셈이에요. 여기다가 무시하고 집어넣어버리면 그건 사라져버리니까 최고창이. 알겠죠? 요게 분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싹 다 그냥 원래식을 대입해서 거기서 극한 처리가 났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an 자리는 파이 n 여기는 파이 n 플러스 1 여기도 파이 n
파이 n 플러스 파이 n 하면은 얘가 위로 딱 올라가고 제곱 처리하면은 차수가 맞아요. 약분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시계 정리는 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프레임 긴 그런 문제였는데 자 스토리가 기니까 정동을 다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푸는 체크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봐봐요. 식은 여기 식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공간이 작으니까 그거는 뭐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때 알겠죠? 무슨 알겠어? 그렇게 하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조식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분모 문제 차수가 맞아요. 약분돼서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처리하면 되는데 봐봐. 첫 번째 나온 환경이 뭐냐면 삼각함수에 자주 만나는 환경. 좌표를 구할 수 없는 단계. 그 문자로 가면 돼 그냥.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환경. 수열의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그 좌표의 기준이 바뀌어.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그런 거 표현 가능해. 이렇게 표현하면 돼. 라는 게 위에 거를 선생님 선호합니다. 알겠죠? 굳이 뭐 2분의 8을 잡아봤자 식만 더러워지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또 다른 상황에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꾸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극한 문제라면은 약간의 그 크기들은 그냥 문자화 시켜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극한은 무시될 놈들이야. 알겠죠? 옆에 무한대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런 식의 쓰기 운용 잘해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극한의 상태 가볍게 만든 이런 것들과 이런 이해는 쉽게 잡힐 건데 알겠죠? 그때 봐봐 요 식을 그냥 쿨하게 대입해도 될 때와 그렇게 하면 안 될 때의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쿨하게 대입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은 어차피 무한대로 하는 거니까 뭐 저런 식들은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이렇게 쿨하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환경은 아무래도 덧셈과 곱셈 관계에서 가능하죠. 비율 관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뺄셈이 들어있을 때는 체착이 날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서 대입하면 가능하지만 알겠죠? 그래도 또 더 정확히 볼 거면 아예 완벽한 식을 가지고 어디 갔어? 뺀 식에 대한 극한을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 얼만큼 디테일하게 그걸 건드렸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그냥 쿨하게 대입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고 알겠죠? 그게 되게 그 예민한 포인트 딱 걸어버리면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인지하면서 대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꼼꼼하게 복습해서 답까지 뽑아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극한 숙제는 여기 46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알겠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복습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야 미분적 문제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미분 계수는 딱 풀어왔으니까 미분적 문제는 적어드릴게요. 앞쪽은 46번까지 배우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무한급수에 대한 정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미분 문제는 음함수 미분부터 문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205번부터 그죠? 205번부터 기본법만 끝내보시죠. 224번까지. 숙제 너무 많아요? 일주일 있잖아. 다음 주 학원 다니는. 파이팅! 그러시면 됩니다. 이 특히 수혈액하는 문제 쉬워요. 알겠죠? 극한 문제니까 간단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요즘 시간 많죠? 와 시간 많아요. 회원하기 얼마나 많아.